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이 면역 취약자들에 이어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권고 유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역력 증진을 위한 추가 백신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스터샷 접종은 면역에 취약한 고연령층, 그리고 바이러스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 의료계 종사자가 우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접종에 해당되는 부스터샷은 교차 접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모더나를 맞은 경우 모더나, 화이자를 접종받은 경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부스터샷 접종은 1, 2차 접종 완료 후 8개월 뒤입니다. 하지만 1차 접종만 필요한 존슨앤존슨 백신은 아직 부스터샷 접종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접종 방안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선진국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은 이미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도 다음 달부터 부스터샷 접종에 돌입합니다. 미국의 경우 올해 2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될 방침입니다. 이 밖에 구체적인 접종 방안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보건당국의 세부 지침이 마련된 뒤 발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각 지역마다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짜 백신 접종 카드 적발 사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인 부자가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내밀었다 하와이에서 체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천 장의 가짜 백신 접종 카드가 미국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연방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남부 테네시주 멤피스 항에서 반입되던 가짜 백신 증명서 3천여 장을 적발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는 120여 개의 소포에 담겨 미국 내 여러 도시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CBP는 설명했습니다. 소포에는 인사장 또는 종이카드라고 적혀 있었으며 발신지는 중국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짜 증명서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카드를 그대로 본떠 만들었는데 오타나 철자가 완성되지 않은 오류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위조 수준이 조악함에도 이 같은 가짜 증명서들이 대량으로 적발되는 데는 결국 그만큼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졌고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가짜 증명서 또는 기존 증명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이며 벌금과 함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이 물 공급 비상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오늘 6개 카운티 1,900만 명의 주민들에게 물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보는 4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3단계로 만약 가장 높은 단계의 경보가 발령되면 각 지역에 따라 부분적인 단수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LA를 비롯해 남가주 6개 카운티 26개의 지역 수도 공급 에이전시에 물을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LA 수도 전력국의 경우 자체 저수지 외에 콜로라도와 시에라 산맥 서쪽 송수로를 통해 50% 이상의 물이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을 통해 공급됩니다. 이번 경보는 주 수원인 콜로라도 강 등 송수로가 연결되어 있는 강들의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서부 지역에서 오랜 기간 계속된 열돔 현상과 가뭄, 대형 산불 등으로 인해 레이크 미드와 파월 등 저수지 호수에 비축해놓은 물의 양도 바닥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주민들에게 평소 물 사용을 15% 줄여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물 공급 부족은 비단 남가주만이 아닌 서부 지역의 다른 주들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박시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콜로라도 강에 사상 첫 물 부족 사태가 선언되면서 서부 지역의 물 공급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콜로라도 강의 가장 큰 저수지인 미드호의 경우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로 인해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1930년 후버댐의 건설과 함께 만들어진 미드호는 콜로라도 강의 물을 보관하는 인공 저수지입니다. 서부 지역 4천만 인구의 주요 상수원으로 농업이나 전력 생산에도 활용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의 날씨가 계속되고 눈의 양도 줄어들자 로키 산맥에서 유입되는 수량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 되자 물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애리조나, 네바다 등 3개주는 미드호로부터 공급되는 물을 포기했습니다. And now we're in at a minimum a mega drought. We have lots of indications of a long-term decrease in the flows in the river. And so we all have to work together to figure out solutions for going forward. 이번에 발표한 물 부족 선언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부에 위치한 주들은 내년부터 콜로라도 강으로부터 받는 상수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애리조나의 경우 18%, 네바다 7%, 뉴멕시코는 5%가 감소됩니다. 현재 콜로라도 강의 수위는 지속된 건조 현상과 물 수요 증가로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상기후가 계속됨에 따라 미드호와 파웨로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해 물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소환 선거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초 주지사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높았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를 뒤집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CBS가 1,856명의 성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소환에 반대하는 비율은 52%, 찬성하는 비율은 48%로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가 4% 내외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베이 USA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613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1%가 주지사 퇴출에 찬성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이번 선거가 공화당의 음모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게 된 뉴섬 주지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혹스러운 결과입니다. 결국 소환 선거라는 특성상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뉴섬 주지사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섬 주지사를 대체할 후보들은 46명에서 오늘 1명이 중도 사퇴해 45명이 됐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후보도 바뀌었습니다. 서베이 USA 여론조사 결과 29살의 부동산 투자가이자 유튜버인 케빈 페프레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출마한 9명의 민주당 후보 가운데 1명으로 공화당 측 후보인 레리 엘더와 존 콕스 후보는 2, 3위로 밀려났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지금 상황에서 뉴섬 주지사가 퇴출되면 그 자리에 10%가량의 득표율로 잔여 임기를 소화하는 주지사가 탄생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를 관할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시 의원이 내년 차기 LA시장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만간 공석이 될 시장 자리를 놓고 미묘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10지구 LA시 의원은 어제 LA 지역의 한 포럼에서 차기 LA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은 시의원으로서 현재 직면해 있는 노숙자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을 거쳐 LA 시의원에 입성한 거물급 지역 정치인의 불출마로 차기 시장 선거 구도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당초 LA 시의원으로 자리를 옮긴 의도가 차기 시장직을 노린 것이라는 전망이 컸던 만큼 이번 불출마는 다소 의외로도 여겨집니다. 한편으로 10지구 시의원이 공석이 될 경우 보궐선거에서 한인 시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도 일단 사라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불출마가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동료인 둘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의 주 인도대사 지명 이후 상원 인준을 거치면 LA 시장은 임기 도중 공석이 됩니다. 현재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과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 마이크 퓨어 시검사장이 차기 시장직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중간주택 가격이 또다시 올라 80만 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반면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가격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 주택 중간 가격은 80만 9,7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인 6월에 비해 1.7%, 1년 전인 지난해 7월보다는 22.6%가 오른 가격입니다. 반면 오렌지 카운티는 주택 판매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 주택 중간 가격은 109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집계된 113만 8천 달러보다 4.2% 내려간 금액입니다. 여전히 높은 집값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연일 활발한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두 42만 8,980채의 주택이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27.3%가량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는 이 같은 주택시장 호황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 미국의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6월 달보다 1.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시장 위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자동차와 부품 판매는 전달보다 3.9%가 감소했습니다. 의류 판매는 2.6%가량 줄어 자동차와 관련 부품 시장의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매 판매 감소는 올해 초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그간 탄력을 받던 여행과 엔터테인먼트 수요가 다시 줄어든 것도 소비 심리가 위축된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저지주 내 80%에 달하는 17개 카운티가 코로나 감염률에서 높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내 21개 카운티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17개 카운티가 코로나 감염률 높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높음 수준은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 건수가 100건 이상 또는 코로나 확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높음 수준보다 한 단계 아래인 상당 수준을 기록한 카운티는 패세이크, 서섹스, 모리스, 워렌 등 북부 뉴저지 4개 카운티에 불과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새 지침에 따르면 이들 17개 카운티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장됩니다. 주 저녁 7일 평균 신규 확진 건수는 1,499건으로 한 달 전에 비해 324%나 폭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PNC뱅크 아트센터나 프루덴셜 센터, 멜라이프 스테디움, BB&T 파빌리온, 스톤포니 썸머 스테이지 등 공연장과 경기장은 오는 10월 4일부터 입장객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입장일 기준 최신 음성 결과 증명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설들은 델타 변이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며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1일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는 1,145건, 사망자는 4명 발생했습니다. 누적 입원 환자 수는 853명으로 집계됐는데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57명으로 늘었고 이들 중 63명은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6을 기록했고 주내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자는 5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